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베이토벤의 그 도플갱어 협주곡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바이올린 협주곡을 이제 그 피아노 협주곡으로 똑같이 만든 그 정말 바이올린 협주곡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피아노 협주곡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정말 도플갱어 같은 피아니스트 두 명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운명이나 이 사람의 두 사람이 살아온 그 환경이나 그 또 겪은 역경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 도플갱어라고 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또 요 컨텐츠를 하려고 한 이유가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말에 97세의 나이로 떠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게리 그라프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또 다른 피아니스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플갱어 같은 운명의 두 피아니스트 게리 그라프만과 레온 프라이셔 이 두 피아니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인생 역정, 또 살아온 환경, 또 가정의 백그라운드 똑같습니다. 태어난 해도 똑같은 그 두 피아니스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 소개할 이제 피아니스트가 게리 그라프만입니다. 1928년에 태어나서 2025년 바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7세로 꽤 오래 살았죠. 다음에 얘기할 레온 프라이셔도 1928년생입니다. 이 두 피아니스트는 똑같이 러시안 주, 즉, 그 러시아계 유태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게리 그라프만은 뉴욕에서 태어났고, 레온 프라이셔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게 이제 지역적으로는 다르습니다만 똑같이 러시안 주라고 하는 거는 패밀리 백그라운드가 똑같습니다. 또 두 사람은 정말 피아노의 신동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날렸습니다. 게리 그라프만은 7살의 나이에 그 당시 이제 어린 재주 많은 아이들만 들어가는 커티스 인스티튜트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그 아주 영재 교육원이죠. 필라델피아 있는 아주 정말 유명한 음악원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시작해갖고 1946년에 그러니까 한 18살이겠네요. 역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합니다. 라흐마니노프를 협연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지휘자가 정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그 당시에 이끌었던 전설적인 지휘자 유진 올만디 밑에서 이제 이 협연을 하게 됐습니다. 유진 올만디는 1980년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필라델피아 교향악단을 이끌었죠. 그래서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그 유진 올만디의 공연을 제가 1980년도에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모차르트의 그 바이올린 협주곡을 안소피 무터가 거의 미국에 아마 처음 데뷔할 때의 그 무렵이었을 텐데요. 그때 올만디와 협연을 했고, 그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는 그때 이제 올만디 후임으로 리카르도 무티한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뭐 그건 딴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뉴욕 출신이기 때문에 그 뉴욕의 명문 아이비리그인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계속해서 1949년, 그러니까 21살, 20살, 21살 때 레벤트리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레벤트리 콩쿠르는 우리에게도 좀 알려졌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말 그 당시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정경화 씨가 우승했던 그 콩쿠르가 바로 레벤트리 콩쿠르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라프만도 우승했고, 다음에 얘기할 레온 프라이셔도 그 비슷한 시기에 또 그 콩쿠르에 우승한 거의 비슷한 그 인생의 커리어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소한 사람들이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요. 말보로 뮤직 페스티벌이 버몬트에 있는데요. 이게 매년 그 열리는 뮤직 페스티벌인데, 이거를 주도한 분이 루돌프 서르킨,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루돌프 서르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루돌프 서르킨한테 배웠죠. 그리고 또 이 프라이빗 레슨으로 블라디미르 호로비치한테도 사사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 콜롬비아에 와서 자기의 모교인 콜롬비아 대학에 와서 그 레오폴드 스토캅스키, 제가 전에 그 오케스트라의 소녀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 지휘자를 소개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 당대의 유명한 그 지휘자인 레오폴드 스토캅스키가 그 콜롬비아 대학의 개교 200주년 기념음악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솔로이스트로 스토캅스키와 협연을 하게 됩니다. 콜롬비아 대학은 1754년에 그 소위 말해서 그 영국의 미국 식민지의 제국대학으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754년에 이제 제국대학으로 설립돼서, 제가 사실은 이 콜롬비아 대학의 그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왕관이 있는데, 왕관이 바로 영국 왕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 따라서 이 제국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심볼을 갖고 있는데, 요 넥타이는 사실은 2004년, 그러니까 250주년이 되던 해에 그 콜롬비아 대학의 그 총장 일행이 아시아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가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동창들도 만났는데, 그때 한국의 동창들한테 이 넥타이를 선물을 해줘서, 제가 오늘 또 마침 이 내용도 있고 해서 이거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게리 그라프만이 자기 모교인 그 콜롬비아 대학의 200주년 그 기념 음악회 솔로이스트로 참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라프만의 그 레코딩 이를 보면요, 1964년에 그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그 파가니니 주제한 광시곡이라고 아주 유명한 곡이 있죠. 여기 이제 피아노 솔로가 길게 나오는데, 이거를 뉴욕 필하모닉과 레오나르드 번슈테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과 협연을 한 레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조지 쉘, 그 당시에 아주 정말 전설적인 지휘자죠. 조지 쉘과 프로코피에프의 그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실내악도 녹음을 많이 남겼는데요. 과르넬 쿼르텟이라든가 줄리아드 스트링 쿼르텟과 같은 아주 유명한 그 사중주단과 레코딩을 남겼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음악 활동에도 참여를 했는데, 1979년에 나온 그 유명한 그 우디 알렌의 영화가 있죠.
아주 우디 알렌의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맨하탄의 그 사운드 트랙에 참여를 해서 레코딩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지 거쉬인의 그 랩소디 인 블루도 뉴욕 필하모닉과 협연한 그런 레코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행이 찾아오게 되죠. 1977년에 이게 거의 이제 그 한 50 정도 된 나이에 이 오른손에 부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른손 넷째 손가락에 약간의 염좌가 생기고 약간 신경 운동 장애가 생겨서 거기 이제 그 통증과 함께 이제 경련이 생겨서 결국은 79년에 연주가 이제 오른손은 연주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 작곡가인 로버트 슈만도 똑같은 일을 겪었죠. 그래서 로버트 슈만이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 손가락에 장애가 생겨서 피아노 연주를 못하게 되니까 이거를 고치려고 굉장히 이 슈만도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고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악화가 돼갖고 결국은 아, 회복은 하지 못하고 나중에 뭐 약간의 정신적인 질환도 겪게 되고 그렇게 되죠, 슈만이. 하여튼 그래서 이 그라프만도 결국 79년에 51세 정도 됐죠. 결국은 연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1980년에 자기 모교인 커티스 마건의 패컬티로 이제 티칭의 잡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5, 6년 후에 이 커티스의 디렉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뉴욕에 있는 맨하탄 스쿨 오브 뮤직에서도 패컬티로 활약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티칭 잡이 자기 풀타임 잡이 돼서 1995년에는 커티스의 프레지던트 음악원 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10년 이상 음악원 원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중국인 그 피아니스트들, 예, 랑랑이라든가 유자왕 같은 그 아주 그 센세이셔널 그 여류 피아니스트죠. 유자왕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결국은 연주는 주로 왼손을 쓸 수 있는 곡은 연주를 하곤 했는데요. 대표적인 거가 이제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이죠. 이거는 그 1차 대전 때 이제 오른손을 그 잃은 그 친구, 지인을 위해서 작곡한, 라벨이 작곡한 건데, 아주 이거는 왼손을 위한 협주곡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도 연주가 가끔씩 되고 있는 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라프만을 위해서 뭐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을 위한 협주곡들을 작곡하는 작곡가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네드 로렘이라고 하는 현대 작곡가가 피아노 컨체르토도 써서 이제 연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런 헤이건이라고 하는 작곡가도 역시 그 컨체르토를 썼는데 Seven Last Words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예수의 마지막 7 그 단어의 말 뭐 이런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이 그라프만을 위한 그 왼손을 위한 곡들은 이제 연주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거는 그 미국 작곡가 중에 윌리엄 몰컴이라고 하는 작곡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게리 그라프만도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밖에 못 쓰고 또 조금 이따 얘기할 레온 프라이셔도 결국은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을 쓸 수밖에 없는 똑같은 운명을 지닌 피아니스트여서 이 몰컴이 이 두 왼손만을 쓰는 피아니스트 두 사람을 위해서
투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토를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그 콘체르토를 그 볼티모어에서 초연을 하게 되는데, 그게 1996년 4월에 볼티모어에서 이 게리 그라프만과 레온 프라이셔를 위한 두 대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토가 초연되게 되었다는 그런 아주 그 흥미로운 그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게리 그라프만의 젊었을 때의 연주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게리 그라프만이 아주 나이가 들어서 커티스 음악원에서 재직할 때 피아노를 교습하는 장면인데, 저 앉아있는 소년이 바로 랑랑입니다. 커티스에서 배웠죠. 그리고 이거는 이 그라프만이 굉장히 아주 더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배출한 중국의 걸출한 두 명의 피아니스트 랑랑과 유자왕이 아마 생일쯤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생일 축하 모임에 참석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이 그라프만이죠. 앞에 있는 아주 그 센세이셔널한 유자왕이 아주 그 옷도 아주 색다르게 입고 찍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개할 음악가는 역시 그라프만과 거의 도플갱어 같은 레온 프라이셔입니다. 태어난 해는 마찬가지로 1928년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죽은 거는 2020년에 사망해서 한 5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시 프라이셔는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마찬가지로 그 오데사가 옛날 러시아인데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태인 가정에서 이민자 가정이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라프만은 뉴욕인데 반해서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고, 이제 그라프만도 어렸을 때 신동으로 이름을 떨친 것처럼 프라이셔도 9살 때 독일 피아노 음악의 정통 계보를 잇는 아르투르 슈나벨에게 사사를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셔는 그라프만도 유진 올만디와 협연을 처음에 했듯이 16세의 나이에 피에르 몽트, 아주 전설적인 프렌치 컨덕터죠. 피에르 몽트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과 카네기홀에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대 때 이미 이 콜롬비아 레코드와 독점 녹음 계약을 했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라프만과 마찬가지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유명한 지휘자인 조지 쉘과 협주곡을 계속 발매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알려진 레코딩인데요. 브람스 콘체르토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베이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곡을 모두 조지 쉘의 지휘로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라프만이 레벤트리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처럼 24살 때 벨기에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미국인 최초로 우승을 한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경력 면에서 볼 때도 너무너무 비슷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역시 그라프만과 마찬가지로 오른손에 이상이 생깁니다. 근데 그라프만보다 조금 더 일찍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1964년에 거의 그라프만보다 10년 이상 일찍 이 근육 긴장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적 어떤 질병으로 아마 경련과 무슨 통증 이런 것들이 생겨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아주 젊은 36세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오른손을 못 쓰니까 67년에 그라프만과 마찬가지로 라벨의 그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이제 선택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에는 이제 이 피아노 연주가 좀 어려우니까 지휘를 시작해갖고 볼티모어 심포니 그 부지휘자를 거쳐서 애너폴리스 심포니의 그 뮤직 디렉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게리 그라프만과 요점이 다른 점인데요. 다시 양손을 써서 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오 프라이셔는. 그게 아주 독특하게도요. 우리가 그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서 주름살이 많은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그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서 그 보톡스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990년대에 아마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보톡스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실험적으로 이걸 한번 맞아서 혹시 신경 근육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지 그런 일종의 그 실험적인 그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한 보톡스 주사가 그런 신경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양손으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에 성공을 해서 2004년 피아노를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떠나 있다가 2004년 비로소 양손으로 녹음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발매하는 이 제목으로 Two Hands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 양손으로 재기한 그러한 그 음반을 내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다큐멘터리 필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Two Hands라고 하는 제목을 똑같이 쓰고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갖고 2007년 아카데미 그 영화상에서 최우수 단편 영화상의 후보로 오를 정도로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바 있고요. 또한 그러한 그 성공적인 재활 덕분에 2007년에 이 워싱턴에 있는 케네디 센터에서 주는 명예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그라프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윌리엄 볼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라이셔와 게리 그라프만을 위한 그 두 대 피아노에 대한 협주곡을 작곡해서 이제 볼티모어에서 초연을 같이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좀 그 색다른 거가 뭐냐면 라벨이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썼는데 그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겁니다. 이거는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인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의 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데요. 1차 대전에 참전해서 오른손을 잃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라벨도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썼고 힌데미트 역시 이 왼손을 위한 그 피아노 협주곡 클라비어 무직라고 하는 곡을 협주곡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실제로 쓴 다음에 연주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힌데미트의 후손에 의해서 악보가 다시 나오게 되고 그게 나오면서 이제 초연을 처음으로 한 거가 2004년 베를린에서 초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레온 프라이셔가 그 베를린 필하모니와 그 지휘자는 사이먼 레틀, 그 당시에 이제 베를린 필 지휘자였죠. 그래서 사이먼 레틀의 지휘로 이 힌데미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초연했다고 하는 그러한 또 재미있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온 프라이셔도 마찬가지로 게리 그라프만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나중에는 그 아주 중점을 둬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거 음악원이 이제 피바디 음악원이죠. 그래서 피바디에서 가르치고 또 커티스에서도 가르치고 토론토의 그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 그 왕립 음악원에서도 오랫동안 티칭을 하고 게리 그라프만이 말보로 뮤직 페스티벌에 자주 참여한 것처럼 탱그루드 뮤직 그 센터와도 탱그루드는 이제 보스턴 심포니가 이제 주로 연주를 하는 여름 음악계죠. 탱그루드하고도 관계를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셔의 제자로는 앙드레 와츠. 앙드레 와츠는 흑인인데 이 사람을 데뷔시킨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은 레오나르드 번슈테인이 데뷔를 시켰습니다. 카네기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데뷔를 시켰냐면 번슈테인이 하는 그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그 TV로 방영된 거기에 앙드레 와츠를 초청해서 연주를 시켜서 앙드레 와츠가 알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이시 개인 예핀 브로크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랑스의 아주 정말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진 피아니스트죠. 엘렌 그리모 같은 그 아주 뛰어난 그 요리 피아니스트도 프라이셔의 사사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라이셔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주 늙어서 아마 이게 이제 이 양손을 쓸 수 있을 때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늙어서 이제 연주할 때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어떤 이제 그 협연하는 무대인 것 같은데 아마 협연자가 우치다, 일본의 그 아주 유명한 모차르트 전문 연주자죠. 우치다와 같이 아마 지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협연자와 같이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케네디 센터 메달을 받았을 때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 케네디 센터 상을 받은 사람이 이 사진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스티브 마틴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배우죠. 배우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레온 프라이셔고 그 프라이셔 바로 옆에 있는 키가 조금 작은 사람이 마틴 스콜세지,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마 팝 가수, 제가 이름은 잘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팝 가수 다이아나 로스인가 아마 그 여자일 텐데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2007년에 케네디상을 받은 사람들의 기념사진입니다. 이렇게 그 아주 정말 도플갱거 같은 두 사람의 피아니스트 게리 그라프만과 레온 프라이셔 두 사람의 어떤 일대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너무 유사한 그 같은 해 태어나갖고 또 주일시 가정에서 또 어렸을 때 신동으로 자랐고 데뷔나 음반이나 뭐 콩쿠르나 거의 비슷한 트랙을 거쳐서 또 똑같이 오른손을 다 다쳐갖고 왼손을 위한 곡을 연주하다가 교육계에 투신해서 아주 성공적인 피아노 티처로서 일생을 마감한 그런 두 피아니스트의 인생 역정을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